공업 통계 응용 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Data Summary 자료와 요약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제 취미생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생활 예전에도 좋아했었고 다른 그 동영상 잡담 시간에는 아마 스탠드업 코미디가 아니라 이제 코미디언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존경이나 서양 코미디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좁혀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제 특히 영어 공부를 위해서 제가 좀 봤던 걸 또 보고 하는 코미디들을 몇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을 소개하는 거고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 좀 잘 들려야 되고 또 문화적으로 좀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스탠드업 코미디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질적으로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인 문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좀 자조적인 얘기도 있고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고 그게 다 뒤섞여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이제 아시아계 그 미국인 코미디언은 아마 지미 오이앵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영화에서 여러 작품에서 아마 만났을 가능성이 큰데 크레이지 리치 에이지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페이스 아무튼 미국 그 우주군을 다룬 넷플릭스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거랑 또 갑자기 그 작품이 그 실리콘밸리라는 시트콤에도 나오고 아무튼 영화 배우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홍콩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왔죠. 네, 부모님이 다 당연히 중국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엄격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 짧게 한번 한 장면을 보도록 하죠. This organic stuff in America is getting out of control. It's not just organic food. You got like organic bed sheets, organic hand soap.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growing up in my very Chinese family, hand soap wasn't even a thing. Hand soap used to be that piece of crap leftover soap that my dad's been washing his balls with for 2 months. And he just puts it on the soap counter, you walk by, you rub your 2 fingers on it for good luck. That was...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사람 말고도 로니챙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스탠드업 코미디 자체로만 치면은 이분이 좀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미 오이앵이나 로니챙이나 아니면 아까 마이클 요나 또 다른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어요. 켄 정도 사실 스탠드업을 하기도 하고 많은 코미디언들이 있는데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거죠. 아시아계 부모들은 자식에게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공부를 잘할 것을 요구하고 의사가 될 것을 요구하고 변호사가 될 것을 요구하고 돈을 많이 벌 것을 요구하고 아무튼 그런 거죠.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늘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너무 이제 자식을 억압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또 가족에게 좀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풀어낸다는 게 참 대단한 재능인 것 같고 그 얘기들이 당연히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고 또 잘 전달이 되고 같은 동양인 입장에서 내가 미국에 살진 않지만 동양인의 삶의 문화, 가족의 문화를 담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의 코미디를 이제 동영상으로 접했을 때는 영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로니챙을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로니챙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아직 풀 버전이 올라와 있고요. 지미 오이앵도 아마 올라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업 코미디 마이클 요에 비해서 지미 오이앵이나 로니챙은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도 다양하게 구할 수 있고 영어 자막, 한글 자막을 특히 넷플릭스면은 같이 보면서 또 번갈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재미있는 표현은
또 요런 표현은 요런 톤으로 살리는구나를 알게 되면 좀 더 이제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느낀 게 말을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짧게 말을 되받아치거나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뭐 뭘 떨어뜨리면은 이거 봐라 뭐 아니면 손에 기름 발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유머를 짧게 곁들여서 너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생각한다, 같이 웃자, 이런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이 상황을 넘어가자라는 내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큰 메리트, 매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런 걸 제가 추구하긴 했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할 때도 짧은 얘기들을 여러 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동영상 길게 하면서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영어 공부에도 꽤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텐데 가끔씩 이렇게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게요. 네, 삼포도를 보죠. 삼포는 흩어진 정도, measure of spread입니다. 자료가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은 대표값 말고도 얘네들이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삼포에 관한 통계량도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variance와 standard deviation이죠. 그래서 보통 분산, variance라고 불리는 것이 각 자료들을 평균에서 빼줘서 평균에다가 빼줘서 각 자료에서 평균을 빼줘서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평균 편차죠. mean devi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보통 평균이라는 말은 안 쓰기도 합니다. 이게 deviation 밑에도 있죠. deviation이라고 부르는데 mean deviation을 제곱을 한 것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공업통계에서 배웠을 거고 기초통계에서도 배웠겠지만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자료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한 거, 요 두 가지를 서로 빼주면 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모집단 전체일 경우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샘플이다, 표본이다 라고 할 때는 표본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 비해서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보정을 해줘야 돼서 n-1로 나눠줍니다. 자료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산과 비교했을 때는 n-1분의 n이 보정이 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과 샘플 분산 이렇게 다르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요. 샘플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데 둘 다 원래 있던 거가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보통 스탠다드, 이걸 제가 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아예 강의점에 적어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deviation이고요. 제가 가리고 있군요. 네, 보통 SD 혹은 STD 이렇게 약자로 쓰거나 길게 쓸 때는 STDEV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이죠. 계속 사라질 수는 없으니. 네. 변동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계수는 모집단 표준편차 혹은 샘플 표준편차를 모집단 평균 혹은 샘플의 평균으로 나눠준 건데요. Coefficient of Variation, CV 혹은 그냥 뭐 V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위
서로 다른 척도,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자료들의 흩어짐을 서로 비교하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랑 둘 다 산포는 존재하는데 수학 점수는 만점이 200점이었고 영어 점수는 만점이 300점이었어요. 시험을 3번 봤어요. 그럼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른 방법도 많죠. 뭐 절대적인 크기, 맥시멈 값을 이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고 다 0과 1 사이로 뭐 합쳐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평균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이게 단위가 없어집니다. 단위가 없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자료를 길이를 쟀을 때 길 1이 아니고 길이를 쟀을 때 원래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그럼 평균은 단위가 역시 미터일 겁니다. 그럼 분산은 여기 계산식을 보면 제곱이 한번 생기죠. 그 다음 평균을 하기 때문에 미터 제곱이 돼요.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는 없는 단위입니다. 분산은. 이걸 다시 표준 편차로 바꾸면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다시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같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둘을 나눠주면 서로 사라져요. 단위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 전에 뭘 쟀든 길이를 쟀든 무게를 쟀든 속도를 쟀건 상관없이 순수 그 자료들의 숫자에 흩어진 정도가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만 따질 수가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흩어진 정도를 다루는 다른 몇 가지 척도들이 있습니다. 평균 절대 편차라고 해서 mean deviation 혹은 mean absolute deviation (MAD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얘는 평균 편차를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절대값. 음수가 되면 양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 평균을 한 거예요. 네. 얘는 길이가 미터 단위로 측정됐을 때 MAD는 역시나 똑같이 미터 단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냐. 표준 편차랑 단위는 똑같은데요. 표준 편차는 제곱했다가 되돌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미묘하게 좀 달라집니다. 이 미묘하게 다른 게 어떨 건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할 거고요.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니까요. 네. 순서를 반대로 썼네요. 오타입니다.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 되겠죠. 네. n번째로 작은 값, 즉 따라서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 그러니까 맥시멈에서 미니멈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분의 수 범위는 IQR이라고 해서 IQR이라고 해서 인터쿼탈 레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데이터를 4조각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Q1이고 여기가 Q3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IQR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IQR을 1.5배 한 것을 우리가 수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염을 이렇게 그려요. 1.5배에서. 나중에 이건 다음 단원에 시각화할 때 배울 겁니다. 박스 위스커 플러스. 그럼 이 바깥은 뭐냐? 이 바깥은 여기서부터는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네, 이상치. 뭐 펜스 울타리라고 불러요. 여기를.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다른 방법도 많지만 대충 보통 Q1, Q3를 기준으로 IQR을 1.5배 한 거리까지 우리가 확장을 했을 때 그거보다 멀리 있는 자료들은 좀 이상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2-4 실습 파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분산, 변동계수, 평균 절대 편차, 범위, 4분의 수 범위를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후라락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포도 예제 같이 보죠. 역시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금방금방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는 함수가
variance.p가 있고요.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는 variance.s가 있습니다. variance p로 구하면 79.5였는데 variance.s로 해보면 80.303 조금 커지죠.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모집단 표준 편차로 하면 8.916이 되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s로 하면 8.961이 됩니다. 조금 달라지죠. 변동계수는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평균으로 나누면 되는데 평균은 저 위에서 구한 거 위치고요. 얘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0.33인데 요거를 이제 모집단으로 바꿨을 때는 값들이 조금 달라지니까 0.330으로 살짝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절대 편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옆에다가 이렇게 다 일일이 민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해놓고 그걸 이렇게 평균시키는 방식을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그게 뭐죠? 그러지 말고 그냥 average deviation이라는 함수를 쓰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와 최소 같은 경우에도 화면이 안 보이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꾸 마우스가 날아가네요. 최대와 최소 같은 경우에도 max 함수와 min 함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라는 large를 적용을 해서 첫 번째,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라고 해서 small을 적용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large 첫 번째에서 small 첫 번째 뺀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분의 수를 구해보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쿼타일로 해서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 계속 쓰고 있고요. 첫 번째 4분의 수, 두 번째 4분의 수, 세 번째 4분의 수. 그래서 4분의 수 거리는 Q3와 Q1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두 번째 4분의 수 24.85가 위에서 구한 중앙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도수 분포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수 분포표는 자료를 이제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요약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업 통계에서 기초 공업 통계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실습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테이블은 자료를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구간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일정한 간격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그 구간을 계급,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클래스 인터벌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클래스 인터벌의 개수는 K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자료를 루트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범위로 하거나 데이터가 되게 많을 때 200개 넘을 때는 상용 로그, 그러니까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서 3.3을 곱하고 1을 더해주는 방식 정도를 취합니다. 보통은 이걸로 거의 됩니다. 계급의 크기는 이제 전체 레인지, 범위를 요 계급 수로 당연히 나눠야 되겠죠. 요 전체가 레인지가 될 거고 그거를 요 개수만큼 나누면 한 계급의 크기가 나올 텐데 그걸 이제 측정 단위에 맞게 변환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첫 계급의 하하는 xn이 아니라 이것도 오타네요. 가장 작은 값, 최소값에다가 측정 단위의 절반을 빼줘야 되는데 이유는 구간을 이렇게 정했을 때 데이터가 경계에 걸리면 이쪽 구간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 구간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니까 구간 자체를 자료랑 조금 어긋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살짝 이런 식으로 절대 경계에 데이터가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자료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안 걸리도록, 어디에든 안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급 중앙값은 상한과 하한의 가운데 값이 되고요. 얘가 이제 그 계급의 대표값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원래는 25도 있고 25.1도 있고 뭐 27도 있고 뭐 이랬을 텐데 요약되면 26 4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보가 좀 손실되죠. 대신 보기는 간단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최빈값을 보기도 쉽고요. 전체적인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포 형태를 띠고 있구나를 보기도 쉽습니다.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각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도수 분포표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니? 마우스. 죄송한데요. 제가 마우스를 못 찾고 있어가지고요. 난감하네요. 네, 2-5번 도수 분포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 파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가중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자료 개수는 데이터 0203의 카운트를 먹이면 100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계급수는 이제 뭐 루트 취하면 10개인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뭐 10개로 하죠. 깔끔하니까. 계급 크기는 이제 레인지를 우리가 구했었거든요. 저 위에서. 이게 레인지입니다. 살짝 위로 가서 B29를 보시면 네, 범위가 여기 안 보이는데 얘거든요. 요 자리인데 왜 안 보이냐? 네, 요거죠. 저 39.4를 10개로 나눈 거니까 네, 30.94인데 반올림해서 4로 만들었습니다. 첫 계급의 하한은 최소값에다가 뭐 0.1 단위로 지금 존재를 하니까 0.0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를 그대로 써도 되는데요. 뭐 3.94인데 이거 소점 둘째 자리니까 첫째 자리까지 해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9가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에 첫 계급 하는 최소값에서 측정 단위의 절반을 빼준 거고요. 최대값은 최대값입니다. 이 최대값이 넘을 때까지 작업을 반복해주면 되고요. 역시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계급 하는 13.45고요. 거기서 이 레인지만큼 더해줍니다. 계급 중앙값은 그거의 절반이 되고요. 도수는 요 전체 데이터를 상한보다 작은 개수, 전체 데이터를 하한보다 작은 개수를 세서 그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를 빼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13개가 나왔고요. 계급 중앙값의 제곱, x의 제곱과 편차의 제곱을 구해서 나중에 분산 이런 거 구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급의 하한은 그 전 계급의 상한이 되고요. 다시 여기서 레인지만큼 더해주면, 계급 크기만큼 더해주면 또 상한이 나오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최대값이 포함될 때까지. 최대값이 53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도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총 100개가 다 포함이 됐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구하면 계급 중앙값 얘죠. 이거랑 요 도수를 곱해주는 거죠. 15.4가 13개 있고 19.3이 16개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전체를 데이터 0203으로 나눠주면 100개로 카운트 100개로 나눠주면 가중평균 26.48을 넣습니다. 위에서 그냥 평균을 구했을 때는 27.01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 역시나 도수에다가 중앙값의 제곱을 곱하고 개수로 나눠주면 이건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빼기 아까 평균 구한 거, 평균의 가중평균 구한 거, 평균의 제곱을 해주면 79.81이고요. 그게 아니고 평균 편차 제곱을 아이고 저기 카운트가 덜 됐네요. 46까지 해야 되는데 덜 됐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46까지 해야 되는데 한 줄 제가 더 추가한 걸 덜 했습니다. 네. 얘도
얘는 평균 편차 제곱을 구한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균 편차 제곱에 여기가 안 들어갔네요. 또 왜 안 들어가지? 네. 평균을 그대로 구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분산 샘플 분산을 하면은 99분의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커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자료의 요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볼록하니까 여기가 최빈 값이 되겠죠. 네, 자료 분포의 형태입니다. 자료의 중심점, 대표값이 어디고 산포 흩어진 정도가 어디고 이런 것까지 봤는데 자료가 좌우 대칭으로 분포하느냐 아니냐 뭐 등등등을 따지는 전체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 뭐 나중에 히스토그램 그리거나 이제 덴시티 플롯을 보면 알지만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최대한 우리가 요약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거는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스큐니스, 외도라고 부르고요. 좀 오타가 났는데 여기가 없어야 돼요. 시그마분의 x-뮤의 3승의 기대값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시그마 3승분의 뮤 3입니다. 뮤의 3승이 아니고 뮤 3입니다. 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값이고 이게 대칭일 때 0이 됩니다. 대칭일 때. 그래서 대칭일 때는 스큐가 0이고 이게 뭐죠? 최빈값이죠. 최빈값과 중앙값과 평균이 다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대체로. 물론 대칭인데 최빈값이 가운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돼서 좌우 대칭인데 이렇게 될 수, 쌍봉형일 때 그럴 수야 있겠지만 최빈값은 여기 있고 중앙값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단봉 형태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측 외도, 좌측 외도가 있는데 그걸 다 외우기 힘드니까 한쪽만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측 외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미끄럼틀 타고 어디로 가느냐를 보면 됩니다. 이걸 right skew 혹은 positive 양의 스큐라고 부르고요. 그럴 때 생각해 보시면 엄청 큰 값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제일 멀리 있고요. 중앙값이 여기 있고 최빈값은 여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 평균 자산은 우리나라가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등수로 쫙 세웠을 때 정확히 우리나라 사람의 50%가 되는 소득이나 자산은 평균보다 한참 낮을 겁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가 아니라 가장 많이 보이는 자산 규모는 그거보다도 훨씬 낮을 겁니다. 네, 그게 우측 외도고 대칭적이지 않고 불평등이라고 좀 산포가 고르지 않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작은 값이 몰려있고 큰 값은 좀 멀리 흩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로그 변환과 외도는 이 자료를 x를 lnx 형태로 변환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긴 게 좀 비교적 그래도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깝게 대칭에 가깝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습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직접 로그 변환하면서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로 뭐 예제 풀이에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큐토시스의 경우에는 자료의 분포가 뾰족한 정도를 말하고요. 시그마분의 x-뮤의 4승의 기대값입니다. 이거는 시그마 4승분의 네 번째 모멘트, 포스 모멘트고요. 정규 분포를 3으로 합니다. 3보다 크면 클수록 뾰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아니라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는 살짝 두껍고 여기서는 살짝 뾰족하면 분산은 그대로인데 더 뾰족해질 수가 있죠. 그거를 큐토하다, 뾰족하다 라고 합니다. 특정 값에 특히 가운데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를 보는 척도입니다. 이런 걸 계산할 때 계속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정률,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자료 분포의 형태를 표현하는 척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원점 정률을 사용을 해서 MK라고 부르는데 걔는
자료의 K승의 기대값입니다. K승의 기대값. 자료 자체의 평균이죠. 중심 정률은 μK인데요. μK는 자료 그 값에서 평균값을 뺀 1차 정률인 평균값을 뺀 편차의 K승의 기대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기대값이니까 μ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1차 정률만 안다는 거는 평균만 안다는 거고 1차 정률만 안다는 거는 평균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진 정도는 모르겠고 대충 가운데가 어딘지는 알아요. 2차 정률까지 안다 그러면 분산을 하는 겁니다. 자료가 어디가 가운데인지도 알고 좀 흩어진 정도도 압니다. 3차 정률까지 안다 그러면 외도를 아는 겁니다. 가운데가 대충 어딘지도 알고 흩어진 정도도 알고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도 아는 겁니다. 4차 정률은 첨도까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갈수록 정보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자료의 형태를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몇 개 제한된 샘플 자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확률 분포의 이 정률, 모멘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확률 분포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거냐. 물론 정보를 하나 더 획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노력이 많이 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있어도 되겠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 알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을 시각화해서 다시 보겠지만 셰스 파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척도와 이제 외도와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요. 데이터 범위가 좀 올려보면 잘 안 보이나요? 도수와 취소를 눌러야겠네요. 도수와 계급 중앙값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 중앙값은 여기에 표현이 되고 도수는 여기에 표현이 되게끔 제가 그림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형태가 대충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봐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쪽으로 가는 라이트 스큐로 보입니다. 우측 외도. 그래서 실제로 외도 값을 구해봤더니 이거는 P일 거고요. 이게 P인가? 하나는 P고 하나는 S인데 값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쪽이 S인가 보네. 값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이쪽이 P고 이쪽이 S네요. 양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가 됐다는 걸 그림에서도 확인했고 값으로도 확인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평균이 제일 크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균이 27로 제일 크고 중앙값이 그 다음 최빈값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도수가 제일 큰 거 여기네요. 이 값이 아니네. 맞네요. 23.2 여기가 도수가 제일 큰 23.2가 최빈값이 되니까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대충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최빈값이 되고요. 중앙값은 24.85니까 이 근처가 되겠죠. 그리고 평균은 27점 여기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도가 엄청나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 1주차 강의가 끝났네요. 1주차가 아니고 2주차지만 어쨌든 새 학기의 첫 동영상 강의가 끝났는데 생각보다 또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여기 동영상 강의로는 1시간 남짓 그보단 긴가요? 이겠지만 실제로 제가 준비하는 건 한 3시간 정도가 됩니다. 최소
촬영하는데 3시간이 걸리죠.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도 많이 들고 제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저 나름대로 신경도 쓰이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정말로 도움이 되려면 돌려보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 유튜브 댓글로도 혹은 HOCW에게 나중에 올라가면 거기 댓글로도 많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 시간 혹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